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전해주는 조선시대의 깊은 가르침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줍니다. 특히 당대의 학자들이 강조했던 몸과 마음의 단련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옛 선현들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절제와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학문적 이론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높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고민과 고뇌를 겪었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명언과 일화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살피면 평온이 찾아온다 라는 조선시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자로 적힌 원문을 굳이 인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전해도 그 속에는 깨어있는 마음의 가치와 수신, 자신을 제대로 가꾸는 일의 중요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먼 과거의 지혜일 뿐 아니라 현대인이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모든 핵심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을 곧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회 구조가 엄격한 신분 질서와 예법으로 이어져 있어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 결과 성리학과 유학적 사상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으며 마음 공부가 하나의 큰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명심보감을 읽거나 서로서로 지혜를 나누며 삶의 고통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런 문화적 토양에서 많은 명언이 탄생했고 그중 다수는 인간의 심리를 예리하게 통찰하면서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쉽게 정리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집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마음치유 전통은 신분이나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삶을 좀 더 평온하고 긍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상들이 남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교훈이고 현대 사회의 불안을 해소할 실천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당대 학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마음을 쓰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점을 채우도록 권장했는데 이는 지금 시대의 심리학적 조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걱정과 번뇌는 언제나 인간을 따라다녔고 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색과 독서를 권했습니다. 글을 읽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꾸만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는데 이는 현대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마음치유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음치유 명언이 전해진 사례 중에는 역경에 놓인 사람들이 이를 통해 기적처럼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예컨대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던 선비들이 불안과 좌절을 느낄 때 책 속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래야 바른 길이 보인다. 라는 명언을 발견하고 깊은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혹독한 전란이나 기근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백성들은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지키면 어느 순간 새로운 빛이 들어온다. 라는 문구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특정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치유의 지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마음치유 명언이 지금껏 살아남아 현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눈부신 발전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되고 경쟁하는 오늘날, 정신적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열쇠를 우리는 때때로 과거에서 찾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명심보감, 수학 등 인간관계와 마음의 자세를 다룬 고전에서 많은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삶도 어그러진다 라는 한 가지 통찰로 기결되곤 합니다. 이는 현대 사람들이 겪는 관계 갈등이나 사회적 소외감,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에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 명언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감정을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가치가 있지만 특히 분주한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옛 사람들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서로 교훈을 나누고 일상의 말투나 예절로써 그것을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국가의 안녕은 국민 개개인의 마음이 건강하고 화합할 때 시작된다고 믿었는데, 이는 지금의 심리학적 시선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마음치유 명언이 결코 옛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길잡이임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핵심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몸도 바르게 된다 라는 조선시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일의 근본이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이 흔히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몸 건강만 돌보거나 재물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내면의 안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신체적 건강과 인간관계도 나빠진다는 것이 옛 어른들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의 현대적 해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이 말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짚어보고 불안이나 화가 치밀 땐 숨을 고르며 진정시켜 보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예전 선비들이 그러했듯이 짧은 독서나 사색을 통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거듭하면 점차 자신도 모르게 안정감이 찾아오고 인간관계는 물론 건강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수련 방법이나 심리 상담이 발전해 있으므로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방법을 함께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가짐이 올바르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르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깊어지므로 가정과 사회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을 비우면 바깥 세상이 더욱 선명해진다 라는 조선시대 명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욕심과 집착이 많으면 실제로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과거 왕실에서도 권력 다툼이 벌어질 때 현명한 군주는 일부러 물러나는 자세로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훗날 비움의 미학이라고 불리며 욕심을 덜어낼수록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동양 철학의 정수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만 소유하려 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는 심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욕심을 한껏 채우고 나면 허무감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 명언이 말하는 바는 오히려 그 마음을 비워낼 때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현대적 방법 중 하나는 일정 시간을 정해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정보와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그렇게 소위 디지털 디톡스를 하며 스스로에게 쉴 틈을 줘보면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 비우기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도 소박한 방에서 책 몇 권과 간소한 음식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그때 얻어지는 집중력과 마음에 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곧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비교하는 대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요히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끈다 라는 옛 조선 선비들의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라가 어지러워도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마을에서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그것이 확산되어 결국 사회 전체가 변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 마음을 보듬어주는 작은 행동들을 권장했는데, 예를 들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먹을 음식을 조금 더 챙기거나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등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지금도 통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작은 온정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선 시대 명언 속에는
말 한마디가 인심을 얻고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밝힌다 라는 식의 조언이 많습니다. 이 말은 한 번의 거창한 행동보다도 작은 배려와 말투,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현대에서는 봉사활동이나 기부, 혹은 온라인을 통한 긍정 메시지 전하기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실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르침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면 지금 이 시대에도 훌륭한 마음치유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실한 자세가 결국 스스로를 구한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누구나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부정적 감정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느냐였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매일 해야 할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도 지치고 주변도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 학자들의 글을 보면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자기 삶의 만족을 극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 논밭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주듯이 마음의 잡념을 매일매일 걷어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지만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면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운동이나 명상, 혹은 적절한 취미 생활로 감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나 관계에서도 신의와 책임감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빛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더라도 마감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존감 향상과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처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 더 좋은 기회를 맞게 되거나 어려운 시국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곧 최고의 마음 치유가 된다 라는 메시지도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때론 타인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옛날 조선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함께 도울 때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흉년이나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던 건 마음을 보듬어주는 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일과 타인을 배려하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말이 흔히 나오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지지가 절실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스트레스나 불안을 주변 사람과 나누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조금씩 돕다 보면 그 자체가 내 마음에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마음치유 명언들은 이런 함께 나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입니다. 현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모임 등을 통해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모임에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해결책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지며 서로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류가 가장 큰 치유라는 점이 조선시대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핵심 지혜는 조선시대에 깊이 뿌리내린 마음치유 전통을 오늘날에 맞추어 다시 되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옛 문헌에 등장하는 수많은 명언과 일화들은 당시의 사회적 제약이나 물질적 부족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잘 드러냅니다. 이 진정성은 지금도 유효하며 우리 마음에 직관적으로 와닿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와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다가도 조선시대의 마음치유 명언을 접하면 잠시나마 서두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야말로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저마다 사정이 다른 현대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옛 서년들도 우리가 똑같이 겪는 고민, 예컨대 진로, 걱정, 가족 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등으로 인해 고심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술과 환경이 달랐을 뿐 인간의 본질적 감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지혜를 우리 삶에 녹여내면 그 진솔함과 보편성이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깨달음을 줍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며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고 필요할 때 서로에게 기대는 태도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마음 치유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뿌리는 매우 일상적이고 단순한 데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에게 엄격하기보다는 자주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따스한 눈길을 건네는 습관이 일상 속에서 배어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더 쉽게 회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시대 명언을 단지 교훈적인 문구로 읽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간단히 명언을 되뇌거나 일기를 쓰면서 오늘 어떤 식으로 조선시대의 지혜를 실천해 볼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아가 가족이나 친구 혹은 온라인 모임에서 함께 이 주제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다 보면 단순히 혼자서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효과적인 마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옛 지혜가 현대적 실천으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장이 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 치유 명언이 지향하는 바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정과 스스로의 성찰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개인화된 시대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조선 시대 마음 치유 명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깨달음은 자기 내면을 살피고 안정시킨 뒤 작은 실천을 통해 주변과 함께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성실함을 지키며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결국 자신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렵지 않은 실천들을 쌓아가면 마음속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삶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확장됩니다. 끝으로 구독을 통해 이런 전통적 지혜와 함께하는 길을 꾸준히 배우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통했던 마음치유 명언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고 포근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